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승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쁜 음식들, 나의 습관 중에서 나쁜 음식들을 먼저 끊는 게 좋은 행동들이나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몸에 피해를 주는 음식을 끊는 게 치료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호식품은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쉽게 끊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의해서 반복되게 먹고 있을까요? 중독입니다. 중독이 뭘까요? 중독은 뇌가 좋아하는 거예요. 뇌가 좋아할 만한 내용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뇌를 흥분시키죠. 그리고 니코틴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탄수화물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이죠. 그리고 커피, 카페인에 의해서 각성이 됐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좀 좋아진단 말이죠. 뇌에 의해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저는 원래 굉장히 중독 성향이 없어요. 뭔가 식탐이라든지 중독적인 거를 좀 제어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중독이 됐던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담배를 배워가지고, 아시죠?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월급 뭐 10,000원인가 20,000원 주고 담배를 한 보루씩 줬어요. 근데 담배를 피든 말든 담배를 한 보루씩, 다 아시죠? 예전에 군대 계셨던 분들은 이 담배를 주니까, 저는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군대 가니까 심심한 거예요. 다들 담배를 피고 있어. 뭐 나한테 이만큼 있고 뭐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펴보니까 와, 이게 처음에 맛도 없는데 별 재미도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니코틴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완이 되고 기분 전환이 되고, 담배 피는 장소에서 동료들이랑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 상당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담배를 배우고 나서 제대를 해서까지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한테 별 이득이 없구나,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들도 생기고 내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겠다, 끊어야겠다. 다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이 부정적인 요소, 끊는다라는 말에는 끊었지만 무슨 계기가 발생을 하면 그걸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존재하면 다시 하게 돼요, 그 행동을.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가 친구가 이렇게 그래, 이번 한 가지만 피고 끊어. 그리고 뭐 술자리 갔을 때 술 먹을 때는 담배가 또 제맛이지, 또 술 먹을 때만 펴, 이런 유혹들, 끊었지만 해야 될 이유라든가 이런 게 나한테 납득이 돼버리면 다시 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뭔가를 마음먹으면 쉽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담배 하나 끊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제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만트라를 하나 고안을 했어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담배를 피운 건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담배를 끊는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원래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전제를 좀 바꿔봤어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누구한테든 참이 되는 전제죠.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릴 때 친구가 이렇게 담배를 권하잖아요. 그러면 만트라를 외우는 거예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아.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원래 담배 피웠잖아. 아니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 스스로한테도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어떤 상황에건 요 만트라를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참이에요, 참.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떳떳하고 다른 사람이 권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 때도 떳떳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요 만트라를 고안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유혹도 없었어요. 그 순간 이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서는 요 말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담배를 피우는 상황 근처에 잘 안 가게 됩니다. 왜? 가면 또 이런 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도 덜 가게 되고, 누군가가 권하거나 담배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이 말을 하면 그 추가 질문이 잘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끝나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내가 이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이 달라졌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난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말과 행동이 괴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감에 의해서 더 쉬운 걸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행위보다 내가 내 말로 내뱉은 이 선언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
말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든 다른 사람한테 하든 내 스스로 한 번씩 되뇌이든 이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중독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독의 상황과 멀어져야 돼요. 중독이 일어날 만한 상황,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면 흡연을 하는 장소 근처를 안 가겠죠. 그리고 흡연 도구를 주위에 안 두겠죠. 술을 멀리 하게 되면 술자리 좀 피하게 되겠죠. 술을 안 마시는 자리가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술 안 마시는 모임 같은 데를 선호하게 돼요. 선호해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뭐 특정 기업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탄수화물 위주로 판매하는 어떤 소비 패턴, 그런 데를 내가 덜 가면 돼요. 그런 장소를 좀 피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음식을 먹을 확률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탄수화물이나 당에 대해서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고르더라도 당이 안 들어간 거, 제로콜라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물질로 만든 음료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중독에 의해서 뇌가 반응하기 때문에 달달한 음료수를 손에 짚게 돼요. 근데 내가 의식을 하고 나는 탄수화물을 원래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만트라를 스스로 외우고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고 달달한 걸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맛은 없지만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선택의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만트라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정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나는 원래 탄수화물 좋아해, 이거 있으면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너무 맛있어, 이런 말을 하고 살거나 그런 장소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는 원래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걸 좋아하지 않아, 그 단 거 맛이 없잖아, 내 성향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행일치 때문에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편해져,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계속 정의를 해버리면 돼요. 나는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주문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독서를 좋아해, 나는 원래 한 달에 책을 3권은 읽어 라고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독서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 좋잖아요. 내가 책을 느리게 읽건 빠르게 읽건 간에 내가 독서를 좋아했던 그 어떤 삶에서 짧은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순간을 내 자신으로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는 독서를 참 좋아해. 그 말을 계속 만트라를 외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지금 심심한데 뭐 할까 라고 고민한 순간에 책을 집어들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만트라를 계속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뇌에서 그 회로가 만들어져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자꾸 준비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갑자기 책 하나도 안 읽던 사람이 나는 책을 좋아해 라는 만트라를 하루에 여러 번 외우면 책을 막 찾고 있어요. 무슨 책 읽을까? 관심이 생기는 거죠. 뇌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밀어내다가 나는 원래 책이라고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더라도 나는 책을 좋아해 살살살살살살 세뇌시켜서 나 자신을 내가 좋은 방향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손에 평생 책을 안 들던 사람이 책을 들어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만트라를 외움과 동시에 내 주변에 가장 나와 자주 대면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한테 내리는 정의를 이 사람한테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언행일치 때문에 행동을 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더 강한 작용을 합니다. 왜? 언행일치가 안 되면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이나 동료들한테 내가 되고 싶은 바를 조금씩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정의 내리고 내가 중독된 바를 벗어나고 내가 가고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계속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에 휩싸여 있는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본인이 휴대폰에서 뭘 자꾸 검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본인의 관심사예요. 본인의 삶에서 불필요한 행동들 좀 드러내버리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들이 내 삶에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 행동들을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뇌에 프로그램이 이미 꽉 들어차서 규정된 바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중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독 이런 거 술, 담배, 코카인 이런 것도 있죠. 향정신성 물질들, 도박, 게임, 섹스, 우리가 뭔가 중독된 행동들, 너무 탐닉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뇌에서 각인된 대로 내가 늘 반복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탐닉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각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만트라를 만들어서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반복만 하면 그 다음은 뇌가 알아서 합니다. 뇌가 계속 그 신호를 받으면 그걸 위한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고, 내 행동이 변하는 거고, 내 생각이 변하는 거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지만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주도권을 뺏긴 사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나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조금 더 거창해졌는데, 항상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나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 인생이 작지만 큰 거예요. 담배 하나 끊으려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바뀌다 보면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더 깊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간다면 작은 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